대칭 이동 설명해 주겠습니다. 대칭 이동 설명하겠습니다. 음, 여기서 대칭 이동은 가급적 어, 원리보다는 방법 위주로 설명을 해줄게요. 예를 들어서 대칭 이동이라는 것은 선대칭과 점대칭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선대칭은 뭐 미술에서 데칼코마니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도화지에다가 요런 그림을 그리고 반으로 접었다 피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요 도형이 이 선에 대해서 선대칭이 된 거입니다. 이런 대칭이동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좌표평면에 극단적으로 여기 1,10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점이 이렇게 Y축에 대해서 Y축이라는 건 하나의 선이죠, 직선.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다시 얘기하면 접었다 피면 어디로 점이 이동할까요? 바로 여기로 점이 찍히겠죠. 여기에 위치에 여기 이 점의 좌표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마이너스 1,10이 될 겁니다. 그러면 결과만 기억해 봅시다. Y축 대칭을 하면 반대로 X좌표만 부호가 바뀐다. 잘 기억해 두세요. 이번에는 X축 대칭을 한번 해볼게요. X축 대칭. 그러면 X축으로 저 점을 1,10을 접었다 피면 이 점이 어디로 갈까요? 여기로 가겠죠?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1, 마이너스 10일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X축 대칭을 하면 또 반대로 뭐가 바뀐다? X좌표가 아니라 Y좌표의 부호가 바뀐다. 이번에는 점대칭 하나를 알려주겠습니다. 점대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 만약에 이 점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을 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직선 두 개를 연결을 하고 직선으로 더 반대쪽으로 가면서 여기 길이만큼 똑같은 길이로 반대편으로 간다면 이 동그라미 점이 이 X점에 대해서 점대칭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10을 이제부터 이 원점에 대해서 점대칭 이동을 해볼게요. 그럼 점대칭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점을 대칭할 점으로 연결을 하고 직선으로 뚫고 나가면서 이동한 거리만큼 가면 이 점이 바로 1,10의 점대칭 점이 됩니다. 그럼 이 좌표는 뭐가 될까요? 바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다시 얘기하면 원점 대칭은 X좌표, Y좌표 모두 바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개만 더 할게요. 요거 Y는 X라는 직선, 선대칭이죠. 이 선대칭은 무엇이냐? 그러면 Y는 X라는 직선이 어떻게 생겼냐? 이거는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요게 바로 Y는 X예요. Y는 X라는 건 뭐냐면 기울기가 1이면서 0,0을 지나는 직선. 그러면 0,0, 1,1, 2,2 이런 직선을 한마디로 원점을 통과하면서 45도 각도로 올라가는 직선이 Y는 X입니다. 이 빨간 선에 대해서 1,10을 선대칭을 한다라고 하면 이 1,10은 어디로 갈까요? 대충 한번 접어보면 요쯤으로 간다라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요 선으로 접으면 요렇게 같은 거리만큼 90도로 이 점이 접었다 피면 여기로 이동하겠죠? 그럼 여기가 몇 콤마 몇일까요? 뭐 추측하듯이 10,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론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을 하면 부호는 바뀌지 않지만 X좌표와 Y좌표가 바뀐다.
잠깐 멈춰두고 문제 1번 풀어보세요. 다 풀었나요? 여기서는 1번 한 개만 풀어주겠습니다. 얘를 x축 대칭을 하면 오히려 y좌표가 바뀌겠죠? 여기로 갈 거고요. y축 대칭을 하면 x좌표의 부호가 바뀌겠죠, 반대로. 원점 대칭을 하면 두 부호 모두 바뀌겠죠. y는 x 직선에 대해서 대칭하면 부호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치가 바뀌겠죠. 그러면 이걸로 점의 이동은 마치고 도형의 이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도형의 대칭 이동은 평행 이동에 비해서 쉬운 편입니다. 왜냐면 평행 이동은 점과 도형이 어땠어요? 그 방식이 같았나요? 달랐나요? 그러니까 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x축으로 플러스 a만큼 이동하면 플러스 a를 더해주고 y축으로 플러스 b만큼 이동하면 실제 그냥 상식적으로 플러스 b만큼 더해주면 됐죠. 하지만 도형이 그렇게 이동한다면 플러스 a만큼 이동하면 오히려 우리는 x 대신 x 마이너스 a를 대입했고 y 대신 y 마이너스 b, 한마디로 부호를 반대로 대입했잖아요. 이렇게 비상식적인 부분이 좀 있었는데 도형의 대칭 이동은 점의 이동과 똑같습니다. 한번 예제 1번 풀어볼게요. 이런 원이 있는데 지금 얘는 이런 원이 있는데 중심이 2,3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죠.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라고 하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라고 하면 새로 쓰는 것보다 여기 교과서에 있는 것 좀 활용을 할게요. x축 대칭을 하면 아까 점에서 오히려 무슨 좌표가 바뀌었죠? y좌표가 바뀌었죠. 도형도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대로 두고 뭐만 바꾸냐? y만 마이너스 y로 바꾸면 된다. y축 대칭은 x좌표가 바뀌죠. 그럼 나머지는 다 그대로 그냥 두고 x만 마이너스 x로 바꾸면 된다. 원점은 x랑 y 둘 다 부호가 바뀌죠. 따라서 x랑 y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로 놓고 나머진 그대로 두면 된다. y는 x는 부호가 바뀌는 게 아니라 x와 y의 위치가 바뀌었죠. 따라서 여기 x-2의 x를 y로 바꾸고 y-3의 y는 x로, 그러니까 x랑 y를 이렇게 교환해 두면은 이게 y는 x라는 선대칭이 된 도형의 방정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어간 것은 좀 정리를 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문자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보기 불편하니까 어떻게 그 정리를 한 거냐면 우리가 2 더하기 3의 제곱이랑 마이너스 2 빼기 3의 제곱은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둘 다 5의 제곱도 25고 마이너스 5의 제곱도 25일 테니까요. 한마디로 제곱이 있으면 괄호 안에는 마이너스가 들어가도 뭐 똑같다. 그러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y 플러스 3의 제곱이랑 똑같겠죠. 이 왼쪽 설명을 참고하면 이런 방식으로 다 문자 앞에 플러스가 되도록 다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만 한번 하나만 확인을 해볼게요. 원래 주어진 원은 중심이 2,3이죠. 근데 여기 최종적으로 정리된 원의 방정식을 보니까 중심이 2,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면 중심만 비교해 보면 y좌표가 바뀌었죠? y좌표가 바뀌었다는 건 x축 대칭이니까 제대로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깐 영상 멈춰놓고 문제 2번 풀어보세요.
어, 네. 풀어보겠습니다. 요거 그냥 하면 돼요. 그냥 어려운 거 없습니다. x축은 y를 바꾸면 되죠. y축은 x를 바꾸면 되죠. 이렇게 문자가 다 마이너스면 보기 불편하니까 다 오른쪽으로 이항을 해주면 이렇게 바뀌고, 원점은 둘 다 마이너스로 바꾸면 되니까 이렇게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을 곱하거나 우변으로 다 이항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는 건 x는 y로, y는 x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니까 우변으로 다 넘겨서 정리해주면 3x 빼기 2y 빼기 1은 0 이렇게 정리해주면 됩니다. 오른쪽 원도 한번 풀어볼게요. 뭐 쉬우니까 빠르게 하겠습니다. x축 대칭을 하면 y가 바뀐다. 마이너스 y의 제곱해도 그래도 y의 제곱이니까 여긴 안 바뀌고, 대신 여기 있는 건 바뀌죠. x축 대칭할 때 여기 마이너스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플러스 2y로 바뀌겠죠. 이렇게 비슷하게 해보면 y축 대칭은 x가 바뀌는데 여기 x제곱은 안 바뀌고, 여기 x 하나만 있는 여기 부호는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 적어주고, 원점 대칭은 x도 바꾸고 y도 바꾸고 여기 부분이 둘 다 바뀌겠죠. 그 다음에 y는 x는 부호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이렇게 x는 y로, y는 x로, x는 y로, y는 x로, 이걸 좀 정리만 해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2x 더하기 4y 더하기 1은 0이다. 여기까지 하면 평행이동까지 설명이 끝났습니다.